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갈로와 이론과 미분과 적분의 발견 등 위대한 발견의 첫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위대한 개념 발견의 첫 시작은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발견된 수학 개념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발견된 수학 개념의 양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전쟁을 하는 동안 수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개념 발전의 첫 시작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고민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나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단순 반복은 인간이 아닌 기계나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죠. 따라서 보다 창의적인 것을 다루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기계와 차별화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수학자들도 어떤 문제 조건을 변형하거나 조건을 없애본다거나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매력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지점이 창의성의 시작 부분인 거죠. 이러한 일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써왔던 사고방식입니다. 같이 지내던 무리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친구 중 A라는 친구가 여행을 떠났다면 그 친구의 빈자리를 느끼고 돌려서 얘기하면 그 친구가 우리 무리에서 했던 역할을 알게 되죠. 아, 그 친구는 우리 무리를 항상 밝게 해줬던 친구구나 와 같은 사실 말이죠. 때로는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합니다. 혹은 기사를 읽고 5년 뒤에 홀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상상도 합니다. 시험을 보고 내가 게임을 하는 대신에 문제를 더 풀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과거의 사실을 변형해보는 상상도 합니다. 있었던 게 없었다면, 없었던 게 생긴다면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이러한 상상들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흥미로운 문제와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창의성의 시작 부분을 우리는 수행평가로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쪼개서 분석해보고 분석된 것을 바탕으로 이게 아니라면 어땠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의문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는 활동이 1학기 첫 번째 수행평가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사실 순환 소수를 배우는 2차 시 수업 때 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같이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라는 말이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만약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즉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어떤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통해 우리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그 첫 시작은 유한 소수였는데 말이죠. 이처럼 와디프낫 방법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다음 예시를 같이 보시죠. 네, 교과서 1.3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가지고 와디프낫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볼 때에는 선생님이 특정한 문제 한 문제와 그리고 어떠한 양식을 줄 겁니다. 그럼 그 양식에 맞춰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와디프낫을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상세한 예시는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선생님께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순환소수 1.3333에 a를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a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먼저 와디프낫을 실행할 때는 첫 번째 단계로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순환소수라는 말, 이것도 하나의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환소수 중에서 1.3333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를 어떠한 수를 곱해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이란 말이 5번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 분석이 끝나게 되면 스텝 2로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조건들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앞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속성을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조건을 찾고 그것들을 부정을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네,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의 예시만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 순환소수라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1.3333을 1.6666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a를 곱한다는 것도 그대로 뒀지만 뒤에 있는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었죠. 원래 그 자연수를 유한소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a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면 이라는 뒤에 있는 조건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조금만 바꿨더니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은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겼죠. 이게 바로 우리가 와디프낫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서 제시한 문제를 찾고 우리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새롭게 제기한 문제의 풀이법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풀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해결 가능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상위의 개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적고 5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종합해서 적는 마지막 단계인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면 와디프낫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디프낫 활동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색다른 생각을 하는 하나의 사고 도구로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뇌패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등교 개학 후에 수행평가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가 점수표와 같은 세부 사항들은 등교 개학 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지를 꼭 다 풀어서 제출해주세요. 안녕.